캔슬 코리아. 네, 필리핀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SNS 해시태그입니다. 해시태그란 단어 앞에 기호 샵을 붙여서 게시물 검색이 편리하도록 한 장치인데요. 필리핀에서 왜 난데없이 취소하라 한국 또는 사과하라 한국 이런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는 걸까요? 사건은 지난 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필리핀의 SNS 스타인 벨라 포치가 이날 우길기 문양에 문신을 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공유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길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사용한 전범기죠.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양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에 우리 네티즌들 그의 SNS에 비판의 댓글을 달았고요. 벨라포치는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했다며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이번에는 현지 네티즌들이 반발을 합니다. 벨라포치의 SNS에 달린 댓글 중에서 필리핀을 모독하는 인종차별적인 댓글이 달렸기 때문인데요. 필리핀 누리꾼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과하라, 한국 취소하라 이런 해시태그가 30만 건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일부 네티즌은 한국에서 겪었던 차별 대우를 언급하면서 반한 감정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문제와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맞붙은 상황. 네, 이 사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은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케이. Listen, listen. Yeah. You know something, man? Here is the Techno Club of EOS. Now, let the kids go away and trust them for your body and soul. Techno will invite you to the heaven. Counting up this song is Euro Techno Group of EOS.
네, 9월 10일 목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이오스의 넌 남이 아냐 들으셨어요. 네, 지금 필리핀에서 캔슬 코리아 이른바 반환 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필리핀계 미국인 벨라포치라는 SNS 스타가 우길기를 연상케 하는 문신을 한 모습을 영상으로 공유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내 네티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당사자가 한국인들에게 사과를 드린다. 역사적인 의미를 몰랐지만 그 뜻을 알고 난 뒤에는 문신을 가렸다. 제거하기 위한 일정도 잡았다. 뭐 이렇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좀 사건이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우리 네티즌들 중에서 좀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이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나라 뭐 이런 얘기 아니면 배우지 못하고 키 작은 사람들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인신공격성의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필리핀 누리꾼들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캔슬 코리아 한국 취소해라. 뭐 이런 것들, 해시태그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벨라포치도 나를 욕하는 건 괜찮지만 필리핀 사람들을 공격하고 놀리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또 비판을 가세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내 또 일부 네티즌들, 필리핀 분들에게 사과합니다. 이런 해시태그를 달면서 또 한번 사과하는 움직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요즘에 SNS 많이들 하시잖아요. SNS가 어떻게 보면 국경을 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얼마 전에 연예 뉴스에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일부 포털 사이트가 댓글 창을 닫아뒀더니 연예인들 개인 SNS로 가서 이 악플 다는 네티즌들이 많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그냥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SNS를 운영하던 연예인들이 SNS를 어쩔 수 없이 그냥 닫아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누군가에게 내 말 한마디, 내 글 몇 글자가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34번 님도 쉽게 하는 말들로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온라인상에선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똑띠와 좀 더 현명하게 오케이?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내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로 남긴 상처는 칼에 베인 상처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가슴에 남긴 상처 쉽게 아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예쁜 말들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께 좀 좋은 말 그리고 힘이 되는 말 응원의 말들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샵 1057번 오늘도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어디서 저희 OK 방송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오후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4963번님 오늘도 변함없이 OK 출첵 도장 찍습니다 하셨는데 쾅! 잘 찍으셨어요. 자, 그리고 4827번님 민정님 반갑습니다.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OK 들으면서 유익한 지식 팍팍 쌓여가고 있어요 하셨는데 가을인 느낌이 아침 저녁으로는 분명히 공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낮에는 그래도 아직 좀 덥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옷차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침 저녁으로 움직이실 때는 약간 좀 썰렁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긴 옷을 입자니 낮에는 좀 덥고 이맘때 옷 입는 것도 참 고민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환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OK 2시간 동안 꽉꽉 채워서 함께 해볼 텐데요. 1부에서는 변함없이 OK 리서치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날이 좀 선선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확실히 좀 아직은 여름이다. 더운 느낌이 남아있는데요. 조금만 햇볕 아래 서 있으면 아직도 땀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OK 리서치 여러분들의 진짜 일상을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샤워하세요? 갑자기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하기 전에 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서
밖에서 그런 먼지들 말끔히 씻어내고 좀 개운한 기분으로 잠들고 싶다 해서 저녁 시간에 꼭 샤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샤워하시는지 요거 한번 샵 1057번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적인 얘기로 들어가나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을 좀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 드려봤고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왜 흔히 루틴이라고 해서 똑같은 행동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요것도 샵 1057번으로 문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샤워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저는 오전에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네, 일어나서 그날 하루를 좀 상쾌하게 시작하고 싶은 그리고 아무래도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타일링을 하기에도 당일날 네, 샤워를 하고 나와서 화장을 하면서 머리를 말리고 이런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머리가 잠깐 마를 동안에 화장을 하고 그리고 머리를 말리고 외출하고 뭐 이런 패턴이 있다 보니까 오전 시간에 저는 주로 샤워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뭐 낮에 좀 땀을 많이 흘렸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저녁에 네, 샤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녁에는 그냥 간단하게 씻고 네, 자는 편인 것 같고요. 아침에 눈 뜨면 대신에 저는 항상 욕실로 제일 먼저 가는데 욕실로 가서 양치부터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깔끔 떨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세수하는 것보다 양치를 해야지 잠이 좀 깨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을 좀 빨리 깨기 위해서 항상 저는 눈 뜨자마자 바로 욕실로 가서 양치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우리 장유진 작가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휴대전화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이런 네, 업무적인 부분들로 연결이 많이 된대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가 시작됐구나. 오늘의 일과가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눈 뜨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샤워는 주로 언제 하시는지 오늘은 굉장히 좀 사적인 얘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 OK 리서치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신해철이 부릅니다. 일상으로의 초대.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네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난 널 느껴
네,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으로도 저를 좀 초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진짜 사소한 일상이 궁금해서 오늘 오케이 리서치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여러분들 샤워를 아침에 하시는지, 그러니까 외출 전에 하시는지, 아니면 외출해서 돌아가서 집에 저녁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샤워를 하시는지 요거 한번 문자로 올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다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요것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0711번님, 샤워는 늘 퇴근 후에 합니다. 먼지가 많은 일을 해서 그래요 하셨는데, 그러죠. 아무래도 하루 종일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먼지도 많이 쌓이고 땀도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좀 개운하게 씻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0711번님은 그러면서 저는 눈 뜨자마자 우선 물 한 잔 마시고 세수를 합니다 하셨는데, 네, 맞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드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8755번님도 일어나자마자 주방 가서 물 한 잔 마셔요. 그리고 가족들 출근 준비, 토마토 주스 한 잔씩. 끝!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물 한 잔 드시고, 그리고 가족들 출근할 때 마실 토마토 주스. 네, 준비하시나 봐요. 그렇죠. 요즘에 보면 아침에 눈 떠서 물 한 잔 마시는 게 건강에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한동안 굉장히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려고 해봤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참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4963번님, 요즘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양치질과 세수를 한 다음에 스마트폰을 켜고 KNN 앱을 통해서 모닝와이드랑 모닝 통통통을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하루의 일과 시작을 저희 KNN TV와 함께 하시는군요. 자, 그리고 8755번님, 저는요, 제일 먼저 하는 일, 창문을 다 열어요. 환기를 중요시해서. 그 다음에, 욕실에 가서 양치질을 하면서, 네. 소변을 봐요. 하셨어요. 양치질 하면서, 네. 그렇죠. 주무시고 일어나서 아침에 좀 개운하게 무언가를, 요런 것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들. 근데 일단 창문을 열고 환기를 가장 먼저 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7842번님은 저는 일어나자마자 우리 딸 소은이 잘 자고 있는지, 어디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샤워는 일 끝나고 회사에서 간단하게 샤워를 한 뒤에 집으로 와서 온수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 살 얼음 캔 맥주 쭉. 네. 캔 맥주 한 캔으로 하루를 마감하시는군요. 요것도 그렇죠. 그냥 정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잖아요. 네. 그냥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샤워하고 개운한 상태에서 시원한 캔맥주 한 캔 하는 거. 저도 요거 좋아합니다. 네. 자, 그리고 8755번님, 오늘도 똑띠 민정님과 오케이 하시면서 출첵 남겨주셨고요. 오늘 시작할 때 SNS 댓글 때문에 필리핀 네티즌들과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반항 감정도 좀 생겨나고 있다 필리핀에서, 이런 얘기도 드렸더니 8755번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가족이든 아니면 타인이든 말 때문에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렇죠. 네,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에게 진짜 큰 상처도 줄 수 있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큰 힘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말 한마디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6168번님, 안녕하세요. 샤워는요, 밤에 누워서 자기 전에 합니다. 그러면 잠이 너무 잘 와요. 아침에는 내일 자고 일어나면 누워서 운동 좀 하고, 그래서 그리고 물을 마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밤에 샤워하면 불면증 있으신 분들 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저도, 요거 때문에도 저녁 시간에 샤워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습관적으로는 저는 오전에 이제 샤워를 하니까,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감으면 안 좋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하루에 2번씩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여름에는 자주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308번님. 부끄럽게 샤워 시간은
비밀이고요. 아침에 눈 뜨면 아파트 12층에서 내려가서 구름과자 먹어요. 네, 제가 아는 그 구름과자 맞죠? 그리고 양치하고 울준이랑 마눌님께 진하게 뽀뽀하고요. 그리고 돈 벌러 나갑니다 하셨는데 눈 뜨자마자 담배 피시는 분들도 계시겠군요. 예. 근데 이게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비흡연자이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만 요걸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주 소소한 일상들이 궁금해서 오늘 오케이 리서치 받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827번님의 신청곡 신계행의 가을사랑 보내드리고요. 잠시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단풍일면 그대 오고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낙엽 지면 그대 가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파란 하늘 그대 얼굴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새벽 안개 그대 마음 가을 오면 가지 말아라 가을 내 맘 마련아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엔 그대 발자국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살다 보면
네, 권진원의 살다 보면으로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1부에서 OK 리서치 시간에 여러분들의 정말 사소한 일상을 저희가 좀 여쭤봤었습니다. 샤워를 여러분들 오전에 하시는지 아니면 자기 전에 하시는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다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행동, 어떤 행동이 있는지 이런 것들 여쭤봤는데요. 2부 넘어오는 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계속 문자 주고 계십니다. 4991번님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집 두 아들 얼굴에 뽀뽀 살짝 해주고요. 아침 뭘 준비해야 하나 냉장고부터 열어서 먹을 음식부터 구상한 뒤에 재료를 꺼내놓고 그 다음에 씻으러 화장실로 고고합니다. 아침 거르지 않고 든든하게 챙겨주려고 노력한답니다 하셨는데, 그렇죠. 주부의 일상은 냉장고를 열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7002번님은 샤워는 저녁에 하고요. 자는 동안 입안에 세균이 많다고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 먼저 하고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십니다. 네, 이런 패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3308번님께서 OK에서 샤워 시간까지 물어봐서 이제 집에 가서 숟가락, 밥그릇 몇 개 있는지도 봐야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그만큼 여러분들과 좀 친해지고 싶은 저의 마음이죠. 유치뽕 하지만 독특한 방송이라서 자꾸 끌리네요. 다로마나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하셨는데, 네, 잠시 후에 이어질 앵커들의 수다 김다롬 아나운서에게도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앵커들의 수다 바로 이어갈게요. 존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대방을 나이, 성별, 인종 구분 없이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거. 내 기준에 안 맞아도 이해하는 거? 친구한테 나쁜 말 안 하는 거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최근에 존중받았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자식들이 제 말에 귀 기울여줄 때 고맙죠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존댓말을 사용하실 때 카드를 두 손으로 주시는 분. 남편이 탕수육 비호파인데요. 찍마파 인정해줄 때요. 사소한 행동과 말들이 모여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니다. 이 존중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앵커들의 수다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하, 앵수다의 앵수,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네. 이거부터 일단 물어보고 시작하죠. 김다롬 아나운서는 샤워를 네. 오전에 해요? 저녁에 해요? 저는 저녁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뉴스아이가 끝나면 네. 굉장히 스프레이를 너무 많이 그렇죠. 뿌려서 머리가 마치 과자처럼 네. 이렇게 딱딱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를 안 감을 수가 없고요.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저도 4991번님처럼 네. 냉장고 문을 열어봐요. 그래요? 네네. 제가 저녁을 잘 안 먹어서 아침에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잠들거든요. 네. 그래서 문 열자마자 오늘은 무얼 먹나 이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네. 냉장고를 먼저 봅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아, 그렇구나. 냉장고로 제일 먼저 달려가는군요. 네네. 예. 이게 나이가 좀 들면은 이렇게 꼭 노래를 부르면서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제가 그렇게 냉장고를 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죠? 4963번님께서 조금 전에 네. 그 살다 보면 노래 보내드렸더니 방금 나온 그 노래 너무 좋네요 라고 하셨고, 맞아요. 8755번님은 하루하루 무탈하게 지나는 일상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하셨는데, 그렇죠. 진짜 그렇죠. 네, 아무 일 없이 하루가 마무리됐구나라고 느낄 때 집에 딱 돌아가서 샤워 딱 하고, 네, 캔맥주 한 캔. 앞서 저희 청취자분 문자 네. 보면서 이게 진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겠다 이런 생각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도 좀 글쎄요 기분 좋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네네. 첫 번째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먼저 이 소식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에어컨을 틀고 환기를 안 해서 확진자를 3분 정도 태운 택시기사가 감염됐다고 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각각 3분, 5분 정도 이용한 택시기사 2명이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택시 에어컨을 튼 채 환기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가 증가해서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는데요.
320번 택시기사와 접촉한 승객 10명 가운데 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접촉 승객 2명은 찾고 있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네. 또 336번 택시기사의 접촉자 30명 가운데 16명이 음성을 나왔고요. 나머지는 지금 파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안병선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요. 오늘 브리핑에서 워낙 짧은 시간의 접촉이지만 에어컨을 틀어놓고 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가 올라가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다만 다른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도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요즘에 대중교통 수단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되잖아요. 버스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택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간혹 택시 탑니다만 택시 기사분들도 굉장히 마스크 착용 잘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만큼 우리가 마스크를 좀 더 제대로 착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택시가 아무래도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요즘에 더운 날씨에 이제 에어컨을 계속 가동을 하면서 다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환기시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게 에어컨을 진짜 간과하고 있었는데 네. 그 전에 파주에서도 커피 전문점에서 에어컨 가지고 맞아요. 비말이 그랬었죠. 전파가 네네. 돼서 2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확진이 됐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에어컨을 또 진짜 복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그 최근 들어서 한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마스크 중에서 비말 네. 차단 효과가 없는 그런 맞습니다. 마스크. 네.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 비말 차단 효과가 제대로 있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하시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는 에어컨 가동을 하더라도 중간중간 환기시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어제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의 한 난간에서 한 여자 아이돌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구조가 됐습니다. 이 아이돌은 걸그룹 아이러브의 전 멤버 신미나 양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오전 신미나 씨는 지금 딱 드는 생각 그냥 사라지고 싶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신미나 씨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서 소속사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게다가 몸무게를 인증하면서 현재 몸무게가 35kg까지 빠지게 됐다면서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롭고 힘들다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지난 7월에 이 신미나 씨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팀 불화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는데요. 소속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 걸그룹 불화 문제로 인한 공방이 SNS를 통해서 좀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AOA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던 걸그룹이었는데 불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충격을 드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룹 같은 경우에도 결국 불화로 인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것인데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최근 그 K-팝 위상이 어느 때보다 지금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아이돌 그룹의 그 멘탈 관리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요즘 그 학생들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네. 아이돌을 꿈꾸는 친구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네. 어린 나이부터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뭐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그 사소한 행복들을 모른 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맞습니다. 많이 들고 네네. 그러다가 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 네. 어느 순간 되면 이게 굉장히 좀 멘탈이 붕괴되는 시점이 오나 봐요. 그렇죠. 네. 너무 어린 나이에 경쟁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요. 네. 스트레스가 좀 강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그 세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인드 교육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 퀴즈가 기다리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요. 스키니진에 이것을 신고 나와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닮은 짧은 영상 2개가 화제가 되면서 조회수가 800만 회를 넘어서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면 짙은색 계열의 스키니진에 미국의 고전적인 모델인 척 테일러 올스타 이것을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속 가벼운 발걸음과 함께 유권자들과 함께 쿨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이목을 끌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것은 운동이나 레저 활동을 할 때 신는 고무 또는 가죽 소재 신발을 말합니다. 종류에 따라 그 모양이 각각 다르고요. 이름도 조깅화, 러닝화, 축구화, 농구화 등 아주 다양합니다. 편한 신발로 이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운동화, 2번 하이힐. 네. 이렇게 하는 거 맞을까요? 맞아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다롱 아나운서는 평소에 요거 자주 신어요? 네, 저는 그 직업상 자주 신긴 한데 네. 제가 칼발이어서 좀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맨발에 신다 보니까 네. 발에 상처가 진짜 많아서 이제 별명이 박지성이다. 그런 별명까지 얻어가면서 네. 이거를 하이힐을 자주 신긴 합니다. 네. 정답 말고 네. 보기 2번을 자주 신곤 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 자주 신으시는지 몇 켤레 정도나 갖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한번 올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노래 한 곡 보내드릴게요. 임상아가 부릅니다. 저 바다가 날 맞겠어. 저 바다가 내 길을 막겠어 저 산이 내 갈 길을 막겠어 그 아무리 험한 산도 아무리 험한 바다도 그저 나를 막을 수는 없어 그때 어딨나요 어디로 사셨나요 그때 어딨나요 내가 찾고 있어요 끊어진 희망을 내가 잡고 있나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저 바다가 내 길을 막겠어 저 산이 내 갈 길을 막겠어 그 아무리 험한 산도 아무리 험한 바다도 그 자꾸 나를 막을 수는 없어 저 바다 건너면 그대가 있나요 이 산을 넘으면 그대 볼 수 있나요 어디나요 내가 가고 있어요 나를 막을 수는 없어요 저 바다가 내 길을 막겠어 저 산이 내 갈 길을 막겠어 그 아무리 험한 산도 아무리 험한 바다도 그 자꾸 나를 막을 수는 없어 난 찾을 거예요 난 언제까지나요 그댈 내 품에 다시 안을 때까지 저 바다가 내 길을 막겠어 저 산이 내 갈 길을 막겠어 그 아무리 험한 산도 아무리 험한 바다도 그 자꾸 나를 막을 수는 없어 네, 임상아의 저 바다가 날 맞겠어 들었습니다. 자, 노래는 아까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정답 네.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1번 운동화였습니다. 네. 근데
보기 2번이 여러분들 귀에 많이 들리셨나 봐요. 4963번님께서 정답은 1번 운동하고요. 보기 2번 하이힐 여기서 빵 터졌네요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오리지널 버전이 듣고 싶으시면 네. 6시에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파워 FM으로 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달디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425번님께서도 정답 주시면서 가을 냄새가 무척 좋은 오늘 앵하요정님, 예쁜 똑띠님 많이 반갑습니다. 끝까지 방송 함께하고 마지막까지 화이팅하면서 오늘도 마무리 오케이 듣고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7670번님께서요. 요즘은 정장에도 운동화를 즐겨 신는다고 백팩 멜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이라서 항상 1위 신발이라고 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진짜 센스 있는 멋쟁이들은 운동화를 꼭 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는 보니까 굉장히 요거 패션 아이템으로 선호하시는 네. 분들은 정말 여러 켤레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요거는 그냥 꼭 필요할 때만 신는 신발로 늘 생각을 해서 집에 한두 켤레밖에 없거든요. 네, 저도요. 네. 근데 우리 장유진 작가도 항상 운동화만 신는다고. 네. 자, 정답 운동화였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부산시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0%대 상환이자를 포함하는 특별 정책자금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정책자금 2단계 조처를 발표했는데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둔 1단계 조처와는 달리 지역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제조업 지원에 중심을 뒀다고 합니다. 또 고용 효과가 크고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긴급 처방전을 낸 것인데요. 기업 유동성 자금도 1,50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네. 또 중소기업 운전 자금도 증액될 뿐 아니라 스타트업 정책 자금 지원 대상도 훨씬 넓어진다고 하네요. 부산시가 이렇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대대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 정책 자금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진짜 이 위기를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상환 이자만 사라져도 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모두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두 번째 퀴즈도 알아볼까요? 네,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서 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한라산에 폭우를 쏟아 부으면서 이것이 만수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것이 만수를 이뤘다고 해서 한라산 정상 분화구에 넘치기 직전까지 물이 가득 차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흔히 한라산 정상에 있는 분화구를 뜻하긴 하지만 대개 이것이 만수가 됐다이라고 할 때는 분화구 전체가 아닌 분화구 동쪽 일부에 고여서 만들어진 호수를 일컬어서 말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이 만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라산 정상부에 이 집중호우가 적어도 500에서 800mm는 내려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주도 한라산 봉우르에 있는 화구호를 말하죠. 분화구에 물이 고여서 형성된 것인데 이것 코스를 따라서 등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1번 천지, 2번 백록담.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역시 샵 1057번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하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문자 주실 동안 사투리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세가 다소 꺾였는데요. 이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또는 강도 조절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잇따른 태풍에 빌딩풍이 새로운 재난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피해 예방을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 비대위의 결정으로 전공의 집단 휴진 사태는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요. 또 의사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 문제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부산시의회가 지역 홀대 여론을 빚고 있는 가라갈시 무료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부산이 3명, 경남도는 1명이 걸렸는데요. 다가오는 주말을 기점으로 강도가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끝까지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김다름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2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업타운의 올라 남겨드리고 저는 잠시 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는 나를 너무도 무서워하고 있네. 기분 있어도 고른 너의 하나 남자는 죽어도 매를 지켜야 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의 끈은 쭉 늘어진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는 사이에 여러분들 퀴즈 정답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첫 번째 퀴즈 정답이 운동화였잖아요. 저는 사실 뭐 아이들과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말고는 운동화를 생각보다는 자주 안 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한 2켤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운동화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네요. 5685번님, 운동화 7켤레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주 신는 건 2켤레. 1시간 이상 운동을 책임져주는 새삼 고마운 신발이죠. 라고 하셨고요. 1059번님은 저는 너무 좋아해서 러닝화, 하이탑 운동화, 요즘 대세인 뮬 운동화, 키높이 운동화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운동화를 섭렵 중입니다. 운동화 사랑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하셨는데 종류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네, 종류별로 다양한 운동화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네요. 예, 운동화 정답 맞히신 1059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 정답은 백록담이었죠. 백록담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시네요. 저는 사실 제주도를 몇 번 가봤지만 한라산을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네, 5685번님 정답 2번 백록담이요. 한라산을 예전 2월에 오른 기억이 있는데 눈이 와서 도중에 하차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산입니다 하셨고요. 7589번님 제주도 하면 백록담이죠. 저도 정상을 찍었는데 너무너무 경치가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7002번님 10여 년 전에 한라산 정상에서 자욱한 안개 사이로 잠깐 보였던 이 백록담이 생각납니다 하셨고요. 5774번님은 정답 주시면서 요건 쉽네요 라고 하셨어요. 저희 보통 그 앵스타 퀴즈 두 문제 나가는데 일단 보기까지 다 들으시면 퀴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퀴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록담 정답 주신 분 중에서는 7589번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힘든 일상 작은 관심이 시원한 그늘처럼 다가옵니다. 시간을 함께하는 마음이 따뜻한 온기로 다가옵니다. 한 사람의 다정한 손길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당신의 작은 배려가 희망의 나무가 되는 세상, 함께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정 웰메이드와 함께합니다. 오키의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오키예요. 저에겐 외모만 보면 오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띠동갑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녀석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정말 자식 같은 동생인데요. 그런데 이 녀석 너무 오냐오냐 커서 그럴까요? 가끔가다 아주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행동들인데 제가 너무 깐깐해서 그런 걸까요? 글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옥동이의 멋진 하루를 찍어볼 건데요. 오늘은요, 여기는 대형마트입니다. 먹을 걸 사러 나왔는데요. 야, 김옥동 너 뭐해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지금. 아니, 네. 야, 김옥동, 네가 무슨 연예인이야 뭐? 아니 뭐, 쟤 뭐야 진짜? 컷. 엔지. 진짜. 노트북 스타들이 요새 대세다 이가. 보니까 다들 자기 일상 찍어가 많이 올리는데 그래서 V
브이로그 그거. 나도 그거 뭔지 알지. 옛날에 그 연예인들이 다 하던 그 셀프 카메라 뭐 그런 거잖아. 네, 그런 거. 그래. 그래서 나도 나의 멋진 일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야야야, 누가 네 일상을 궁금해한다고? 아 진짜 웃겨. 야 부끄럽지도 않아 너는? 하나도 안 부끄럽거든. 1도 안 부끄러워. 0.1도 안 부끄럽거든. 아 비키라 내 빨리 잘 나와야 된다. 각도 잡고 잘하고 왜 그걸 멈추게 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언제 쳐들려고 저래 쟤 진짜. 철은 무슨 철이고 이게 철하고 상관없는 거다 진짜. 네. 자, 잘 봐라. 지금 누나가 한번 큐 한번 줘봐봐. 됐거든. 야 너 저기 떨어져. 나 부끄러워. 부끄러워. 내가 더 네. 부끄러우면 왜 나의 오늘 몫인 거야? 조용히 좀 하라니까. 아 진짜. 네. 오늘은 태풍 때문에 오랜만에 마트에 나와봤는데요. 다들 마스크도 모두 끼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 야 여기 신선한 채소가 있네. 한번 볼까요? 자, 짜잔. 김옥동. 자, 김옥동. 김옥동. 왜? 비켜. 너 비켜. 보니까 야, 김옥동, 가격이 김옥동. 많이 올랐어요. 김옥동. 와, 억수로 비싸네요. 야, 예. 뒤에 저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 너 빨리 안 비켜 저희 너. 누나고요. 야, 너 누나랑 때문에 제가 지금 다른 이렇게- 사람들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좀. 아 진짜 내 뭐 좀 찍으려는데 왜 핸드폰 주고 핸드폰 가온나 빨리 야, 김옥동. 가온나 니 도대체 니 진짜 저 사람들 안 보이나? 가온나 빨리. 와 미치겠다 진짜. 안돼. 니 뭐 핸드폰 콘텐츠를 못 찍겠네, 진짜. 압수. 아니 뭐 브이로그인지 제트로그인지 아니 그것도 주변을 봐가면서 찍어야 될까 이까. 와 이러면 진짜. 나 진짜. 내가 진짜 남사 싫어갖고 진짜 야야 그리고 니 그렇게 막 찍다가 모르는 사람들 저 일반인들 막 얼굴 이렇게 나오게 찍고 니도 됐고. 큰일이다 이거. 와, 내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이 김옥동이가 한 번도 화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오늘 뭐라 해야 김옥기 돼, 진짜 진짜. 화나네 진짜. 와 진짜. 부끄러워. 그 일반인들 죄송합니다. 찍히시는 분들 내가 다 모자이크 할 끼고 그러고 그 잠깐인데 내가 뭐 엄청난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나도 슬쩍슬쩍 옆으로 움직여가면서 찍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민폐니 뭐니 해사코. 김옥동 왜? 찍으려면 집에서 찍든가 이 마트에서 뭐하니 찍고 진짜. 그럼 집에서 찍으면 누나 얼굴 나와도 되나? 됐거든 싫거든. 몰라, 나에게도 빨리. 초상권이라는 게 있거든 진짜. 핸드폰도 몰라.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빨리 줘. 알았어 여기서 진짜. 진짜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진짜. 그러려면 저리 가라. 내 혼자 잘난다. 진짜. 자, 어디가 좋고 옥동이 예쁘게 나오고. 자, 웃으면서 스마일. 김옥기 생각하지 말고. 진짜. 자, 옥동인데요. 옥동 TV 여러분들. 옥돔 아니죠. 옥동입니다. 옥돔은 제주에 있고요. 저는 옥동 TV입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볼 건데요. 서울말 잘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 야 김옥동. 보시죠. 김옥동 너 어디 가노? 야야. 자, 아직 장 다 안 봤다. 야야. 자, 자 구독, 와줘라 진짜. 좋아요. 그거 우리 좋아요. 거 아니다. 우리 거 아니다. 예. 카트 그 우리 거 아니라고 남의 거라고 오늘은 좀. 내가 옥동이가 옥동 TV 구독 좋아요. 좀 빨리 좀 가자 빨리. 아니 뭘 아직 장도 다 안 봤는데 뭘 빨리 가 편집해야 진짜. 된다. 가고 다음에 우리 집 대청소하는 영상도 찍고 또 누나 택배 뜯는 영상도 언박싱 하나 언박싱. 언박싱 누나 택배 육수로 많이 온다 애가. 언박싱 또 영상. 맞다. 내 운전하는 거 좀 찍어봐봐. 옥동 TV 베스트 드라이버 옥동 TV. 옥동 TV. 영상 찍으려고 일부러 운전을 한다고? 진짜 웃겨. 아니 마트 올 때도 귀찮다고 나한테 운전시켜놓고 뭐 영상 찍는다고 운전을 하겠다고? 그거는 바로 누나 차니까. 내 왠지 잘 못 살겠다 이거. 아니 근데 김옥동 브이로그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야. 난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너 그 영상 찍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막 피해주고 그러면 안 돼. 사람들이 너 때문에 장을 못 봐가지고 한쪽에 서 있는 거 안 봤어? 얘는 피해 안 줬다. 진짜. 가고 요새 뭐 다 그렇게 하더만. 나중에 내가 너튜브 스타 되면은 다들 내 영상 나오고 싶어서 안 다릴걸. 아까 옆에 있는 아줌마 동안 V 막 이렇게 하던데. 나도 제발 그런 날이 V 왔으면 이러고 막. 좋겠는데 그런 날은 안 올 것 같고. 왜? 어쨌든 어쩐지 네가 오늘따라 마트 먼저 가자고 막 난리를 친다 그랬어. 그게 다 그 영상 찍으려고 너 그런 거구나? 겸사겸사 하는 거지 뭐. 옥동 진짜. TV 옥동의 브이로그. 옥동 로그. 친남매는 이렇게 싸운다. 리얼 싸움템. 준비되나? 뭐? 준비되나? 뭐가 준비가 돼? 한번 싸워볼까? 와, 노처녀 김옥희 씨 오셨습니다. 야, 김옥동 그만해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아니 뭐 브이로그?
그거 좋아. 그거는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래야지 관심 갖고 지켜보는 거지. 너처럼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 찍는다고 그렇게 온 사방팔방 피해주고 이러는 거 그거 좀 문제 있어. 너 넥스우스 브이로그. 오케이 부모님들께 너 좀 혼 좀 나야 되겠다. 왜? 오늘도. 내가 뭐 피해줬나 내가? 피해줬다고 너. 내 콘텐츠를 찍는데 왜 내가? 야, 이게 진짜 너무 모든 사람들이 브이로그다 뭐다 하면서 핸드폰 들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이러는데 이거 민폐야, 민폐. 민폐 알거든. 나는 민폐 솔직히 맞거든. 주변 사람들 사정 다 생각하고 상황 보고 그래 찍었는데 아, 내가 언제 피해 주는데 여러분 제가 재밌게 찍으면 되잖아요. 그거 내가 지금 그래 지금 많은 너튜브 스타들처럼 그렇게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뜰 거다. 여러분 옥동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야, 부탁드립니다. 너튜브 스타는 아무나 되는 줄 알아? 그것도 다 끼가 있고 그리고 컨텐츠가 빵빵해야지.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애가 무슨 너튜브 스타가 된다고. 아, 가면 진짜. 여러분이 내가 뭘 찍었으면 좋겠는지 그거 한번 받아볼까? 여러분들은 너 그거 제발 좀 그만하라고 문자 주실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샵 1057번으로 여러분 제발 우리 옥동이 좀 알려주세요. 우리 옥동이가 외모답지 않게 자꾸 연예인병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어떡하지? 우리 오케이 부모님들도 그 너튜브를 하면 찍고 싶으신 게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이런 방송 하면 뭐 하고 싶은지도 분명히 먹방 이런 걸로 한다. 재밌겠다, 여러분들 그냥 가끔 SNS에도 일상들 막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사적인 얘기들 올리는 사람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던데. 난 진짜 이해 안 돼. 아니 그런 것들 자기가 먹는 모습들 그건 걸 왜 그렇게 올려?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너무 많은 것들을 일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거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죠? 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 제 목소리에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동이 좀 알려주세요. 진짜 좀 알려주세요. 쟤 진짜 어떡하면 좋아 진짜. 자 혼자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저거 신기하지요. 우리 누나 소리꾼입니다. 김옥동 잘났다 진짜. 너 정말 잘났어 정말. 펌프가 부릅니다. 잘났어 정말.
네, 펌프에 잘났어 정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브이로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순간 글쎄 SNS를 통해서 1인 미디어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일상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유명 인사들만의 그 점유율처럼 느껴졌던 부분들이 요즘엔 너무 일상적으로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키는 사실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렇게 사적인 부분들 아니면 아무 내용 없는 것들 있잖아요. 본인이 어딘가를 이동을 해요. 운전 중에 운전하는 모습을 그냥 운전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 영상을 보고 누군가가 댓글을 남기고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옥동이가 계속 누나의 이런 마음은 모르고 마트 가서까지 심지어 브이로그를 찍고 있으니까요. 누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요즘 나름 대세라고 하는데 이런 브이로그 아니면 1인 미디어 이런 것들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350번님 그냥 내버려 두이소 말려도 계속합니다. 단 규칙을 정해주세요. 가족이나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는 건 지켜야 할 듯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가끔 카페 같은 데 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 휴대전화 들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요 괜히 조심스러워요. 저의 모습이 찍힐 것 같아서. 그 자신의 모습을 담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누군가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민인 거죠. 근데 옥동이가 전혀 그런 부분들을 개의치 않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4963번님 너튜브 영상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생활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요. 네. 자 942번님 무조건 오키 누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튜브가 거의 모든 지식과 활동의 근거가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너무 개인의 시시콜콜한 일상을 아무런 메시지도 없이 올리는 것에 실감합니다. 타인의 관심을 끌고 싶다는 심리를 이해한다고 해도 좀 지나친 면이 많아 보입니다. 옥동이를 아끼는 누나의 걱정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옥동씨 누님 말씀 잘 듣고 지금은 열심히 공부할 때입니다 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어요. 9422번님께서. 네, 옥동이가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옥동이에게 제발 좀 적당히 그리고 대세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어떤 그 주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좀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7842번님 개인 유튜브 자유니까 할 수 있죠. 하지만 팩트체크도 되지 않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조작 방송에 주위 사람들 피해받으니까 엄벌로 처벌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들 많죠. 요즘에는 뒷광고 이런 것들 광고인데 광고 아닌 척 이런 것들 때문에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저는 너무 사적인 것들 공유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요즘 현대인들의 심리를 좀 대변하는 것 같기는 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나의 존재감을 좀 알리고자 아니면 그렇게라도 누군가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누군가가 올린 영상을 본다는 것은요.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위로를 받고 싶거나 응원의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보통 찾아보는 편인데 그렇지 않고 너무 사적인 영역까지 가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옥동이도 말렸는데 옥동이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7842번님 최근 배달원이 치킨 먹었다고 조작한 조작방송으로 피해 입은 치킨집과 배달원이 생각나네요 하셨는데 네 저도 기억납니다. 치킨 배달을 시켰는데 치킨이 한 2조각 정도가 없어요. 먹다가 갖고 온 것 같아요. 배달원이 아무래도 중간에서 빼먹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조작해서 방송을 올렸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그런 얘기들 영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요즘 가짜뉴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 입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적당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566번님은 일상을 찍는 건 괜찮지만 뭘 찍으려고 밖에 나가고 다른 사람 피해가게 하는 거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게 그렇다더라고요. 처음에 영상을 시작을 할 때는 뭔가 컨텐츠가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업로드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정말 엄청난 일과처럼 엄청난 일처럼 그리고 때로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3178번님께서 진짜 정답 얘기해 주셨네요. 그냥 일기를 써라 옥동아. 일상을 남기고 싶으면 그렇죠.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일상을 남길 수 있는데 꼭 브이로그를 찍어서 일상을 남겨야 하나요? 물론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봤을 때 막 웃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네라고 재미쌓을 수도 있지만 그건 혼자 보면 되지 그걸 굳이 이렇게 공유해야 될까라는 오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문자를 보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옥동이 브이로그 찍는다 그러면 앞으로 쫓아다니면서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 라디오 동물농장 이어가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혁신 동력 AI 클라우드 및 ICT 산업을 위한 2020 KICT 위크인 부산이 9월 17일부터 사흘 동안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인공지능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주제로 AWC 2020 클라우드 컨퍼런스 22개국 ICT 해외 바이오 온라인 상담회와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까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2020 KICT 위크인 부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행사는 KNN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동물농장.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도 좀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산 경상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박보영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혹시 1인 미디어 하세요? 저는 아직 못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한번 시작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컨텐츠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동물 네. 관련으로 또 지금 제가 라디오에서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쉽지만 잘 알지 못하시는 네네. 부분들 직접 동물 보여드리면서 네. 네,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계획은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라도 시작하시게 되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청취자분들께서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반려동물 키우면서 이런 것들 좀 걱정되더라 아니면 이런 것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것들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평소에 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역시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좀 날씨가 이제 상쾌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다. 그래서 많이들 산책을 더 작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산책 후에 돌아오셔가지고 동물의 발을 닦여주시다가 네. 깜짝 놀라서 동물병원으로 달려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오시면서 선생님 우리 누구누구 발에서 피가 나요. 아, 네. 산책하다 다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예 발을 살펴보니까 정말 발에 털에 피가 묻어 있고요. 네. 절뚝거리면서 진료실 문턱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긴장하면서 네. 다친 발을 이제 세척해서 조심스럽게 살펴봤는데요. 이런 뭐 발톱이 이렇게 확 젖혀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치료를 받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지만 요즘 부쩍 발에 이런저런 이상이 생겨서 동물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평소에도 좀 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발 관리 방법 오셨을 때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네.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중에서도 이제 발톱 깎기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려동물 발 관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려동물 발 관리 어떻게 해주고 계실까요? 평소에 발 관리 해주고 있는데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
때로는 이렇게 할 때 참 이게 어렵더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반려동물 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먼저 반려동물의 발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개와 고양이는 피부에는 땅구멍이 없는 대신에 발바닥에서 땀이 납니다. 네. 그래서 발등은 또 털로 뒤덮여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축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그래서 발에 각종 세균과 진균에 감염돼서 증식되기 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에 이상이 생겨도 또 털에 덮여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지를 못하고 상당히 진행된 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동물의 발가락에 병이 생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원인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가장 큰 이유는요, 발가락에 세균이나 진균이 감염되는 경우고요. 네. 그다음에 외상에 의해서 아까 우리 누구누구처럼 산책하다가나 이렇게 외상에 의해서 상처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행동학적인 이상으로요. 네. 뭐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던가 분리불안이 심한 경우에 네. 발을 계속 핥는 행위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이유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동물의 발가락에 어떤 이유로 병이 생기는지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4부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질문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반려동물 발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4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Get a shiver in the dark, it's raining in the park, but meantime sound of the river, you stop and you hold everything. 오케이, 굿.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라디오 동물농장 오늘은 이 반려동물들의 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일단 동물의 발에 병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3가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발가락 세균이나 진균에 의한 감염, 그리고 외상에 의한 상처, 그리고 행동학적인 이상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산책을 다녀오신 뒤에 발을 닦일 때나 목욕한 후에는 발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먼저 발에 미세한 상처라도 혹시 없는지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발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발 냄새를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웃으시는데 네. 이제 소위 집사라고 자처하시는 보호자님들 중에서는 네. 우리 댕댕이와 냥이 발에서 꽃순내가 나요 하면서 막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맡아보실 때 발바닥의 냄새가 좀 이상하거나 네.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발에 어딘가에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에 생기는 염증 중에 가장 흔한 거 이제 지간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발가락 사이 염증과 발톱과 발가락이 이어지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여기 세균성, 진균성, 모낭충성 피부병에 의해서 또 발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발에 상처가 나거나 가려움을 느끼게 되면 동물은 발을 계속 핥게 되죠. 네. 또 우울하거나 불안을 느낄 때도 발을 계속 핥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부위에 핥은 부위에 세균 감염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염증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죠. 네. 근데 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곳을 더 핥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염증이 더 심해지겠죠. 네네. 그러다 보면 또 동물은 발만 핥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구석구석도 다 핥습니다. 그러면 또 이 세균이 옮겨가겠네요. 네, 몸에 네. 이곳저곳으로 다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에 조그만 상처, 가려움증, 염증 이런 걸 잘 모르고 지나치시게 되면 네. 전신성 피부염이 되는 수도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평소에 발을 잘 살펴봐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산책을 다녀온 뒤나 아니면 발을 닦일 때 목욕 후에 발을 좀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483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강아지 발톱이 빠지고 나고 있는데 요걸 자꾸 핥아서 걱정이시라고
가지고 붕대를 자꾸 물어 뜯는다고 하는데 이걸 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붕대를 하시거나 좀 탄탄한 다른 걸 붙이더라도 아마 물어 뜯을 거예요. 네. 네칼라를 씌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뭘요? 지금 다시 한번. 네, 네칼라라고 해서 네. 이렇게, 못하도록. 네. 목 주변에다가 네. 칼라를 씌워주시는 거죠. 네. 뭐 동물병원에 가셔서 구입하셔도 되시고요. 네. 그래서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고 있는 동안은 좀 불편하더라도 네칼라 씌워주시면 네, 회복될 때까지만. 네. 그렇게 어쨌든 그러면 할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5483번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톱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아이들 키울 때요. 처음에 손톱 발톱 깎아주는 게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고. 근데 그 반려동물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심지어 발톱을 깎아줘야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깎아줘야죠. 발톱은 계속 자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제 사람은 손발톱이 길어도 깎을 때 아프거나 피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개와 고양이들은요. 발톱이 자람과 동시에 혈관과 신경도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발톱을 깎을 때 신경이 잘려나가게 되면 엄청난 아픔을 느끼게 되고요. 혈관이 자라서 같이 잘려나간 경우에는 피가 제법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동물도 보호자님도 막 아프고 놀라서 막 한바탕 난리가 나죠. 네. 혹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일단 깨끗한 솜이나 천 등으로 잘린 발톱 단면을 한참 동안 꽉 눌러서 지혈해 주시고요. 네. 평소에 지혈제를 미리 구입해 두시고 비상시에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제일 좋은 건 그렇게 아프지 않을 만큼만 잘라내는 거죠. 근데 그 아프지 않을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아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 질문은 항상 받습니다. 네, 얼만큼 잘라야 될지. 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네. 동물의 발톱에는 신경과 혈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바로 이 신경과 혈관을 건드리지 않는 곳까지 잘라주는 게 정답인데요. 그게 어디까지냐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흰색 발톱을 가진 동물은 네. 이렇게 빛이 잘 드는 곳에서 발톱을 이렇게 비춰보면은요. 네. 발톱 안쪽으로 곡갈 모양으로 끝나는 부위가 비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나머지 바깥 부분 발톱만 잘라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것도 짙은색 발톱을 가진 동물은 빛에 비춰봐도 잘 보이지 않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요. 발톱이 발바닥과 수평을 이룰 정도로 잘라주시고요. 네. 그리고 잘라진 그 끝을 그라인더로 갈아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잘 깎은 발톱은 동물이 바닥을 디뎠을 때 발톱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됩니다. 네. 발톱 깎아줄 때 그 사람들이 쓰는 손톱깎이, 발톱깎이 이런 거 쓰나요? 아니면 이것도 전용? 네, 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강조하시는 당연히 게 전용인데요. 네. 다른 것보다도 발톱깎이는 정말 전용을. 왜냐하면 네. 사람용 발톱깎이는 동물에게 이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에게 상처를 낼 수 있고요. 네. 또 깔끔하게 자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동물 발톱에 맞게 동물용 발톱깎이가 나오는 그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네. 또 사람용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 발의 세균과 동물의 세균을 서로 옮길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동물용을 따로 마련하셔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 요즘 LED 램프가 달려서 나오는 발톱깎이도 있어요. 동물용. 네, 그러면 발톱을 비춰보고 깎기가 편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 제품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얼마 만에 한 번씩 잘라줘야 될까? 요것도 좀 궁금한데 요거는 글쎄 발톱이 자라나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동물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를 거고요. 생활 습관 또 생활 장소에 따라서도 발톱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 만에 깎아야 된다는 건 좀 의미가 없고요. 네. 실내에서 동물이 바닥을 걸을 때 따각따각 소리가 나면 그때가 바로 발톱을 깎아야 할 때입니다. 발톱이 닿아서 나는 소리요? 네. 근데 이제 야외에서 키우고 있거나 늘 산책을 하는 동물이라면 저절로 발톱이 닳아있기 때문에 따로 네. 깎아줄 필요가 없겠죠. 그럼 고양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고양이는 이제 산책도 하지 않고 고양이는 늘 발톱을 어디에다가 막 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발톱층을 제거하고 끝을 날카롭게 만들어 놓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주 발톱을 잘라주지 않으면
들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고양이들끼리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요. 또 집안 물건에 흠집을 다 내놓기 때문에 발톱을 자주 깎아주는 수밖에 없는데요. 고양이는 이렇게 보면 평소에는 발톱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다가 네. 발가락에 힘을 주면 발톱이 발가락 속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사냥을 할 때 먹이에 다가갈 때 소리가 나지 않게 이렇게 진화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발톱을 능숙하게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는 거군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간혹 발가락 인대에 이상이 있거나 이제 선천적으로 발톱을 냈다 뺐다 못하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발톱이 많이 자라면 발바닥 살을 파고 들어가 버리는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자주 살펴보시고 제때 발톱을 깎아주셔야 되고요. 발톱을 좀 안 깎아주고 있어서 너무 길면 이렇게 발에 힘을 뺀 상태에서도 발톱이 바깥으로 보입니다. 얼른 깎아주셔야 되겠죠. 네. 발톱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뭐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좀 바빠서 놓칠 수도 있고 뭐 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싫어해서 이게 감당이 되지 않아서 발톱을 못 깎아주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좀 큰 문제로 발전을 하는 건가요? 네, 발톱 하나 안 깎았다고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발톱 때문에 다리 관절까지 손상이 되고 다리가 휘어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믿을 수 없어요. 너무 진짜요? 충격적이에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하지만 사실입니다. 발톱이 너무 길어서 바닥에 닿게 되면 발톱이 뒤로 젖혀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발톱의 뿌리 부분이 들려 올라갑니다. 그럼 발가락과 발톱 사이에 세균과 진균이 더 감염되어 염증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네. 그럼 실제로 이 부분이 발가락이 퉁퉁 붓고 고름으로 가득 차서 발톱이 빠져서 동물병원에 오시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동물이 바닥을 디딜 때 너무 긴 발톱이 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네. 또 염증 때문에 아파서도 잘 딛지 못하고 그러게 되면 자기가 그나마 나은 자세로 잘못된 자세로 바닥을 딛고 걸어 다니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발가락 관절부터 발목 관절에 무리가 오고 무릎 관절 무리가 오고 해서 모두 다 잘못된 자세가 쭉 위로 이어집니다. 네. 그 상태로 관절에 체중이 계속 실리게 그런 상태로 계속 실린 상태로 생활을 하게 되면 관절의 모양이 변형되고요. 네. 관절염이 오고 슬개골 탈구가 오고 골반이 휘어지고 심지어 디스크 같은 심각한 병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네요. 그래서 네. 한낱 발톱 좀 안 깎아줬을 뿐인데 네. 그 대가가 너무너무 혹독하죠. 그러네요. 근데 아니 이게 뭐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 내가 부지런히 잘 관리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싫어하는 동물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누구는 발톱 깎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발톱을 깎으려면 평소엔 그렇게 순하다가 막 물기도 하고요.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꽉 눌러갖고 제압한 다음에 겨우겨우 깎아요. 어떻게 하면 좀 평화롭게 깎을 수 있을까요? 막 그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누구누구는 발톱을 깎다가 아팠던 기억이 있거나 또 발을 주고 나서 안 좋았던 경험이 항상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걸 싫어하게 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결국은 발톱 깎기도 즐거운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노실 때 발을 살살 자주 만져주시고요. 발을 그러니까 안 아프게 살살 만져주시고 그때마다 좋아하는 간식 주시고 발 주기 싫어하면 또 간식 주면서 먹는 동안 발 만지시고 근데 이제 장난으로라도 발을 꽉 잡고 놔주지 않거나 아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도 애기들 발 너무 귀여우니까 막 깨물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강아지한테도요. 간혹 귀엽다고 막 깨무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는 장난으로 했지만 동물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발톱 하나 깎고 놀아주고 하나 깎고 간식 주고 그래서 한 번에 이걸 다 깎아버리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요. 놀이처럼 하나씩 그리고 안 아팠지? 좋았지? 이거 하면 이렇게 재밌는 일이 생기지? 맛있는 거 주지?
이런 기억을 계속 쌓아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산책을 좋아하는 동물이라면요. 산책 갈 때 발톱깎이 챙겨가셔가지고 네. 산책 가기 직전에도 한두 개 깎고 산책 중에 잠깐 어디 나가서 냄새도 맡고 막 즐거운 와중에 한두 개 깎고 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해서 조금씩 해서 전부 깎고 오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네. 있습니다. 고양이는 조금 달라요. 고양이는 자고 있을 때나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좀 몽롱한 상태거든요. 네. 이때 얼른 깎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저항하지 못할 때. 네네. 그리고 뭐 다 못 깎았다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네. 또 다음 기회에 그 다음날 있으니까. 네네. 네. 그 이제 뭐 담요나 그물망에 싸서 발만 내민 상태로 깎으며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싸는 것을 훨씬 더 스트레스 받고 싫어하는 고양이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고양이라면 이렇게 담요나 망으로 싸는 방법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발톱 깎아주는 것이 그냥 쉽게 생각하셔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발톱 하나 제대로 깎지 못하면 크게 굉장히 심각한 병까지 얻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평소에 관리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690번님께서 반려동물 발 관리 정말 중요하네요. 퇴근해서 우리 집 양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찬 정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고 0709번님은요. 발냄새가 고소하고 너무 좋아요. 킁킁킁 하셨는데 네.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뭐 고소하다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동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질문들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요거 발 관리 마무리하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질문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저희 발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지금까지 발톱에 이렇게 맞춰줘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발바닥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털이 긴 장모종 개나 고양이는 발바닥에 이 말랑말랑한 패드가 털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털을 이렇게 클리퍼로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미용할 때요. 그래야 바닥을 디딜 때 발이 이제 미끄럽지 않겠죠. 네. 특히 실내에서는 바닥이 너무 미끄럽기 때문에 발바닥 패드가 이렇게 털에 가려져 있으면 미끄러져서 관절을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드 부분이 가리지 않도록 털을 밀어주셔야 되는데요. 간혹 발바닥 말고 발바닥뿐만 아니라 발등, 발가락 사이사이 이렇게 발을 전체를 다 깎아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 방법은 발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 혹시 상처가 나게 되면 발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요. 네. 클리퍼에 의해서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러지를 일으키는 동물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또 털 깎은 부위가 자극적으로 느껴져서 이 부위를 계속 핥아가지고 또 병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그 특징을 보시고 동물에 따라서 달리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려동물 발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좋은 정보 덕분에 우리 강아지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440번님 네 문자 주셨고요. 요것만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2897번님 산책하고 발 닦는 걸 싫어해서 매번 실랑이를 벌입니다. 신발을 신겨주면 뜨거운 바닥에서도 아기가 덜 힘들 것 같고 저도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발이 아프거나 강아지에게 해롭지는 않을까요? 네. 예전에 김용희 선생님께서 이 부분 한번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신발을 잘 신고 또 신발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게 없다면 신발을 신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단 이제 신발을 신기는 그 자체로 보행하는 자세가 잘못된다거나 그 이제 발에 어떤 뭐 습진이라거나 뭐 다른 이렇게 질병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요. 신발의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발이 딱 맞는 걸 골라야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너무 헐거워도 안 되고 너무 조여도 안 되고 또 너무 통풍이 안 돼도 안 되고 또 신발을 신었을 때 바닥의 재질을 동물이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두꺼워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또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요. 네, 좋은 경험 주면서 신기시는 걸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까다롭게 골라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함께 풀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목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7842번님께서 어제도 이 노래 신청곡으로 남겨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김범수의 꽃피는 봄이 오면 네, 이 노래 신청하시면서 힘든 코로나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오케이 가족분들
힘내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꽃피는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코로나가 물러갈까요? 그 전에 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개인 방역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의 저는 똑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4시에 무조건 오케이. 피는 봄을 느껴요. 지울 수 없는 추억, 안타까운 꿈들, 다시 계절이 오는 것처럼 이 노래를 들어봐요.